우리가 유호선배를 타고 낚시를 가든 레저보트를 운영하시는 선장님들이 출조를 하시든 출조일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물때에 어느 물 흐름에 대상 어종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조과는 완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유선배 같은 경우는 뭐 수개월 전이나 아니면 1년 전에 다음 해에 어, 출조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출조일이 정해져 버리고 출조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조하는 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날 기후나 아니면 바람, 파도 이런 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준비 사항도 달라지죠.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을 해서 그리고 준비도 하고 대비를 해야 즐거운 낚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출조를 하기 위해서 출조일을 정하는 경우 우리가 참고하는 핸드폰 어플이라든지 스마트폰 앱을 어떤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어플을 분석하는지 그리고 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날씨 어플을 사용해서 내가 출조가 예상되는 날에 비가 오는지 이런 거를 먼저 우천 관련 사항은 낚시 어플로 먼저 확인을 합니다. 뭐 날씨 어플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물대표입니다. 물대표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바다타임, 바다타임을 주로 사용하고요. 바다타임 보면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애플 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물에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요거는 좀 안드로이드 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 그 아이패드에서 바다타임 앱을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30일 보름 만에 한 번씩 조금과 사리가 진행되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한 번은 대사리, 한 번은 쪽사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다타임 물대표를 보면 우리가 보통 1년 중에 시기적으로 대상 어종이 그 활성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어류들은 따뜻한 온도 수온이 올라가는 때 먹이 사냥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는 먹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온이 좀 높은 깊은 바닷속으로 이동을 해서 겨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초봄 수온이 조금씩 이제 오를 상황이 되면은 연안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겨울을 보내러 나갈 때나 아니면은 초봄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나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럴 때 들어오는 길목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 민물낚시 이 고수는 그렇게 크게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꼭 브레이크 라인을 경유한다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경유한다는 말은 그냥 밋밋하고 스트럭처 어떤 구조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글밭이라고 하죠. 그런 데를 꼭 경유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위치로 점진적으로 그런 브레이크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 속도 방지 턱이 있죠.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죠. 그런 브레이크 라인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험프, 이렇게 낙차 큰 이렇게 턱이 있거나 그런 게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험프고요.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거는 물고기들이 이동을 하면서 꼭 거기에 머물고 거기서 먹이 활동을 좀 하다가 잠깐 머물다가 가게 만드는 어떤 구조물 아니면 바닥 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가 물살이 센 목 같은데 글밭이 형성되죠.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어초에서도 먼 쪽에서 연안 쪽으로 가까워지는 어초, 큰 어초나 아니면 작은 어초를 이렇게 경유해서 꼭 거기를 통과한다는 게 이 브레이크 라인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밭이나 아니면 어떤 스트럭처 이런 것들에 고기들이 크게 이동을 하면서 경유를 꼭 하는 그 경유하는 루트 그런 것들이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출조를 할 때 초봄에는 겨울 동안 먹이 활동을 못 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초봄에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먼 바다에서 이렇게 연안 근처로 접근할 때는 분명히 물고기들이 경유하는 브레이크 라인이 있고 그게 점진적으로 먼 바다에서 그런 브레이크 라인을 통과해서 이렇게 연안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 명확하게 읽혀집니다. 먼 바다 쪽에서 그 다음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되는 그 글밭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오는 길에 어초라든지 연안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연안에서 한 초봄 4월 빠르면 4월 중순 아니면 5월 중순 사이에 분명히 연안 쪽으로 게오럭이나 아니면 붕장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도 있게 먹이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늦가을 같은 경우 이제 수온이 떨어지면 먼 바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그때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 조과가 좋죠. 이런 어떤 시기적인 판단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란기에는 쭈꾸미 같은 경우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 노래미 이런 법적으로 금어기를 정해준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플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1년 계절별 어떤 출조할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 출조를 하게 되면 보트는 언제 띄울 수 있고 과연 바람 파도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바람과 파도를 예측하는 어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윈드 파인더, 윈드 그루 요 어플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윈드 그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면요. 저 같은 경우 태안 쪽에 아치네를 내가 자주 가는 지역으로 설정을 해 놓고요. 이제 윈드 그루를 분석하는 거는 이 날짜의 하루 동안 바람이나 파도가 있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그 컬러가 짙어집니다. 색이 짙어지고 뭐 이 정도 그 파란색이면 좋은 거고요. 낚시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색깔이 굉장히 이 레드로 빨간색으로 아주 진하게 여기가 이렇게 꽉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뭐 태풍 수준일 때 그렇고요. 한 이 정도 초록색에 가까운 정도 레드가 섞이는 이 정도에서는 뭐 바람의 방향만 좋으면 낚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상에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바람의 색이나 파도 이런 것들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단지 바람의 세기만으로 파도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채비를 공략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윈드 그루만 봐도 바람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남풍이 분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남동풍인 거죠. 이런 경우 또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남쪽 서쪽 서해안이냐 아니면은 동해안이냐 아니면 남해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윈드 파인더 앱에서 좀 깊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윈드 구루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대표, 물대표가 아니고 윈드 파인더네요. 바다타임 물대표를 보고 물대표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물대가 어느 물대에 그 타겟으로 하는 어종들이 이 핫하게 입질을 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죠. 보통 보면 이제 그 조금 낚시를 잘 하시는 프로들은 특히 쭈갑 시즌에 쭈갑은 이 조금, 무시, 한물에서 세물 이때가 가장 조과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선배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내서 출조하는 레저보트 선장님들도 요 날짜를 조금 기간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보면 꼭 이 조금 부분 조금 때만 활성도가 좋으냐 뭐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2물, 13물 요때도 뭐 상당히 이 조과가 좋을 때가 경험상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꼭 이때만 출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사리 물때에도 낚시를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때가 있죠. 이 주중에 우리가 낚시를 못 가면 주말 이 기간에 낚시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2주에는 아주 좋은 물때를 만났는데 이럴 때는 이제 사리에 진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뭐 꼭 이럴 때 낚시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물돌이 타임이라는 게 있죠. 간조나 만조, 간조 때
물이 멈추고 그리고 만조 때 또 물이 멈추죠. 근데 이렇게 물대표에 몇 시에 만조다, 몇 시에 간조다 보고 낚시를 갑니다. 그러 가보면 이 정해진 시간에 물이 간조가 돼서 물이 멈추거나 만조가 돼서 멈추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각처럼 이렇게 물대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같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12시쯤 간조가 됐는데 12시에 물이 멈추지 않고 한 1시쯤에 멈춘다든지 또 만조가 아침 6시인데 만조가 한 7시까지 계속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물이 만조가 되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간조 때 물이 더 정해진 시간보다 더 가는 거 그리고 만조 때 더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물심이라고 하죠. 어떨 때는 물심이 좋을 때는 그 물돌이 타임이 조금 늦어지고요. 그리고 물심이 약할 때는 오히려 더 빨리 물돌이 타임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 조금 때 낚시를 가지 못하면 이 사리 때는 그러한 물돌이 타임 앞뒤에 그때를 아주 집중을 해서 낚시를 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면 사전에 미리 그 주변에 가서 물이 언제서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물이 조금 죽으면 공략을 내가 목표한 어초에 채비를 내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대표를 보면 한 달 30일 동안 지금 여기를 보시면 물이 가장 많이 들었을 때가 59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38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리 물때는 쪽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맥스라고 돼 있는 열물, 열합물 이 20일 20일 이때는 대사리입니다. 최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게 727, 그 다음에 680까지 빠지죠. 마이너스 680까지. 그러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물이 엄청 물심도 세고 물도 강하게 흐르겠죠. 어떨 때는 쪽사리 때 가면 물이 엄청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사리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물정을 위한 물대표 분석을 해봤고 그러면 우리가 런칭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런칭 시간과 랜딩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물대표를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몇 시에 랜딩을 하면 슬로프에 턱이 이렇게 잠겨 있을까? 턱이 드러나면 우리가 랜딩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런칭할 때도 턱이 드러나면 보트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는 이 어운돌 같은 경우 슬로프가 마이너스 200대, 200대 이상 300대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지금 이 기간 안에는 하루 종일 런칭과 랜딩이 가능해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슬로프 경사도라든지 아니면 턱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어느 기준이 되는 거를 몇 번 출조를 하시면서 요거를 파악을 하시면 그 랜딩을 해야 될 시간 그리고 런칭을 아침에 해야 될 시간 물때가 지금
조고차가 마이너스 몇이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런칭이나 랜딩이 가능하다. 이거를 경험치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물대표를 보고 제가 가는 온돌 슬로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 300대 마이너스 315로 떨어졌는데 15 정도가 들어오면 런칭 랜딩이 가능해집니다. 온돌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물대표를 보고 이 물 빠지는 조고차 들어오고 나가는 조고차에 따라서 런칭과 랜딩이 가능한 거를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리대는 내가 어느 시간이 간조고 어느 시간이 만조다. 그러면 만조나 간조에 물돌이 타임이 있으면 내가 35m나 한 40m 이런 수심에서도 그 타임에는 채비로 내가 목표로 하는 어초를 공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물 흐름에 따른 물정을 이해하시고 채비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물대표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바람과 파도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하는 스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의 각 지역을 가보지 않고도 지금 바람과 파도는 어떻겠다. 이 윈드 파인더나 윈디 같은 어플이 비슷한 형식입니다. 윈드 그루는 이제 텍스트로 아니면 방향만 화살표로 바람 방향 그리고 바람 세기 이거하고 파도 높이만 알려주고요. 윈드 파인더는 이렇게 바람이 흐르는 거를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서해 먼바다 말고 연안은 거의 뭐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붉은 식으로 이렇게 안개 낀 듯이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 흐르는 거는 전혀 없죠. 이러면 엄청 지금 잔잔하고 좋은 겁니다. 오히려 남해안 쪽 부분은 지금 바람이 부는데 이 부분도 멀리 가지 않고 연안에 사면 크게 의미는 없고 그리고 연안에서는 연안 육지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가는 바람에 따라서 끌려 나오는 그런 바람 정도니까 충분히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해 쪽에는 그렇게 아주 바짝 연안에는 육지에 막혀서 이렇게 일본 쪽에서 오는 바람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한 이 정도 밖에는 상당히 먼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파도가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통 윈디나 윈드 파인더를 보면 이쪽 그 밑에 지역에서 형성되는 태풍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형성된 태풍의 기운은 없고요. 자, 다시 조금 더 이제 다른 유형의 상황을 보고 한번 제가 분석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바람이 불면은 낚시가 안 되고 고기도 안 문다고 그러죠. 지금 같은 새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동쪽, 특히 이 부산권의 이 남부 지방입니다. 새바람이 동풍이죠. 동풍이 왜
낚시가 안 된다라고 하냐면, 먼바다에서 일본 쪽에 이 먼바다에서 분명히 파도가 굉장히 지금 높을 겁니다. 지금 한 10일, 8월 10일 같은 경우 먼바다에서 이렇게 일본 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불죠. 이런 경우 먼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상당한 파도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 쪽에서도 상당히 바람이 부는데요. 이쪽에서는 새바람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나 그 경험치로 보면 동풍이 서해안에서 동풍이 불게 되면 육지풍입니다. 육지풍은 이 연안에서 우리가 낚시를 하면 육지를 등을 지고 바람이 등 쪽에서 불어오면 이 경우는 새바람이 불면 고기가 안 문다는 거는 이 남해안, 동해안 이쪽에 한해서 의미가 있는 거고, 솔직히 서해안 쪽에서는 새바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바람이 분다고 고기가 잘 안 나온다라고 활성도가 정말 좋은 시기에 새바람이 불어서 서해 쪽에서 고기가 안 나온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해에 출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육지에서 동풍이 분다. 그러면 파도도 그렇게 세지 않고요. 그리고 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남해 쪽이나 아니면은 동해 쪽은 새바람이 불게 되면 먼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파도가 세고, 그 다음에 파도가 세니까 낚시하기도 힘들고 뻘물이 지면 고기도 분명히 활성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반대 케이스는 없네요. 동쪽에서 육지풍이 서풍이 불면 또 이쪽에서 낚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같은 경우 서풍이나 남서풍이 불게 되면 낚시하기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보통 서해에서는 날물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그리고 들물은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근데 남동풍이 불거나 남서풍이 불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조류 흐름의 사선으로 아니면 직각으로 흐르게 되면 배가 돌거나 배가 이렇게 채비를 조류하고 동기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조가 차이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 지금 약간 육지 쪽에서 이렇게 남동풍이 불고 있죠. 너무 약한 각도를 가지고 있네요. 하여튼 다음 주 이런 경우는 지금 서해안이죠. 서해안인데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파도도 많고요. 먼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파도도 많고, 이런 날은 오히려 남해 쪽이나 동해에서 새바람이 불면 낚시가 안 된다는 그 바람이 이 서쪽에 불고 있는 겁니다. 새바람은 아니지만 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이런 날은 분명히 서해에서는 낚시하기가 힘들어지고 분명히 조과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새바람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낚시 출조하는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서해안에서 서풍은 먼 바다에서
바람을 맞기 때문에 파도를 동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높게 일어나고 낚시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 먼바다 일본 쪽에서 이렇게 동풍이 새바람이 불게 되면 낚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파도도 강력하고 노을도 높고 그 다음에 남쪽 같은 경우는 동쪽하고 비슷하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쪽 일본 쪽에서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는 새바람이 불면 뻘물이 일어나고 낚시 조과는 안 좋아지죠. 이렇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동해 쪽에서 육지풍이 서풍이 분다 그러면 또 낚시가 할만하죠. 파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바람은 있어도 파도가 없고 산이 태백산맥이 그거를 막아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서해 쪽에서는 동풍이 불면 오히려 육지가 파도를 일으키지는 않으니까 바람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낚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의 방향이 남북으로 서해 같은 경우 남북으로 불 경우 조류와 동기화가 돼서 남풍이 불게 되면 들물에 남풍이 불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외력만 보트에 작용이 되죠. 아니면은 반대로 북쪽에서 남으로 조류가 흐르는데 남풍이 분다. 뭐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채비를 충분히 목표한 위치에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리고 사선으로 분다든지 90도 측면에서 바람을 받게 되면 낚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윈드 파인더는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다 이제 어플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윈드그룹, 윈드 파인더, 그리고 물대표, 그리고 런칭 랜딩 시간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어떤 때가 물정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을 더 진하게 영상 촬영을 했는데 영상 촬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음성이 하나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더 재밌는 내용도 많이 넣었었는데 지금 제가 음성을 들어보고 방송 사고가 나서 다시 이 영상을 재촬영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리얼하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